땅의 젊은 생명들이 탄압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생태 같은 그 생명들이 산산이 떨어져가는 이 실경 앞에서 원한 대책과 우리 젊은이들이 생명들이 살아나고 웃음을 되찾고 기쁨을 보람을 느끼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동 동기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과 함께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안 계신 백교환 선생이 평생을 부르기했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너남의 세상, 이것을 우리 유서에 남겼습니다. 그 뜻을 몸만 불살라진 게 아니라 영혼을 불태워 영혼의 불길을 이 땅에 지금 피어올리고 있는 우리 양해동 동지의 그 높은 뜻을 끝내 이어내고 살면서 이뤄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내 이놈 5월 푸른 이 꿈속에서 자기 목숨을 불태워서 생명을 끝냈던 3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단 하나뿐인 목숨을 던졌던 양희동 열사의 어머님이 한 말을 윤석열 내 이놈 너는 숨겨들어야 된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놈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나는 너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강원도에서부터 여기까지 흘려버린다. 갈망한다. 외국에 나가서는 나라 망신시키고 나라 경제 거덜내고 자기 나라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건폭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서 무참하게 탄압하고 그들의 목숨까지 던지면서 항의하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는 네가 일본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급신거리면서 불신거리는 너의 모습에 나는 양희동 열사의 어머님 말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면 돌을 맞아 죽어도 싸다고 말을 전해주고 싶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를 쉽게 얘기하면 노동 탄압사, 이에 따라서 노동 열사, 양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을 빨갱이로 몰았지 조폭이나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제화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는 건설 노조의 특수성 때문에 조합원 채용 요구라든가 그다음에 전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공갈 협박 이런 죄로 몰아서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것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특히 윤석열 정부가 망국적인 외교 실패를 할 때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노동자를 삼고 있다면서 더욱더 분노, 우리를 하게 합니다. 결국 양해동 열사는 결국 스스로 몸을 던져서 열사가 됐지만 이것은 분명히 윤 정권에 의한 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윤 정권에는 분명히 주범이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500만 국민이 거리로 튀어나와서 만들어준 촛불 행세를 5년 만에 말아먹고 결국 윤석열 같은 사람에게 정권을 내주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공안 이런 공권력의 핵심인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코인 투기나 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이모 교수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공범, 종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현실을 이렇게 되도록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적 불신이 되고 노동조합이 정권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희생양이 될 정도로 사태를 만든 진보 정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자유라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거기까지 될 때까지 계속 그리고 있을 겁니다. 노동 탄압 중단! 노동 탄압 중단! 노동 탄압 중단! 노동운동은 우리 민주화의 생명의 뿌리며 어머니였습니다. 노동 그 운동은 바로 인간의 선언이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인권을 선언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먹고 살자고 노조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 범법이라고 그러고 건폭이라고 탈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우리가 그 노동자는 살자는 그 마지막 절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운동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운동이 아닙니다. 이제 그 입지를 받들어서 오는 총선에서 이런 정권을 심판하는 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아주 길게 제 50년 경험으로는 쌓아야 될 걸로 압니다. 한 노동자가 죽었다. 건설 현장에서 15년간 근무한 철근동이다. 바르게 먹고 살려고 노조에 가입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을 근절시키고 건설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힘든 노조 간부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노가다 아닌 건설 노동자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윤석열 정권은 이 같은 노동자를 건폭이라고 매도하며 지난 3개월간 2,862명을 조사하고 29명을 구속시켰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 외교, 안보, 경제의 실정이 드러날 때마다 노조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반노조 정선을 조장하고 극대화하면서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건설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수 언론을 앞세워 건설 노조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의 요구를 협박, 강요, 공갈죄로 둔갑시켰다. 검찰과 경찰은 이동진 노동자라는 건설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국제적 관행이 된 건설 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를 강요죄로, 단체 협약에 따라 합의된 전임비를 공갈죄로, 이들 문제들과 관련된 집회를 협박죄로 몰고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외쳤던 법과 상식, 공정은 한낱 선거용에 불과했다. 양회동 건설 노동자의 죽음도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났다. 5월 1일 노동절 때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분신하면서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하냐, 노조 활동을 한 것뿐인데 윤석열 검사 독재의 제물이 되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어야 하겠습니까? 라며 피를 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건설사 대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에 진술할 때 강요는 없었다고 했는데 왜 진술과 다르게 전임비 갈취라고 기재되었냐 라며 항의까지 하였다. 윤석열 검찰 조폭 정권 하에서 기획되고 조작한 경찰의 무리한 기소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건설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우리의 기사 가치인 노조를 탄압하게 하기 위해 노동상권을 부정하는 작태를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한 노동자 죽음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 또다시 똑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오늘 4.15
중진 기자회견에 함께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끝까지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유족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